궁금하시면 바람감별사 박변하게 오세요. 특히 그 의사라고 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건 연락 주세요. 변호사라고 하면서 연락 주셔서 제가 감별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해 드리기도 했고 뉴스 같은 데서 보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갈수록 이제 뭔가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뭐 들어보셨어요? 혼빈간이라고? 있었죠. 없어졌잖아요, 근데. 혼인빙자 간음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미꽃으로 싹 물고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이니까 우리는 성관계해도 돼. 근데 나중에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혼인을 빙자해가지고 간음을 했다. 혼빈간이란 죄가 있었는데 그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 다음에 사라진 게 뭐죠? 간통죄. 예전에는 이제 기혼인 사람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면 깜빵을 갔었죠. 맞아요. 처벌했죠. 예. 그 경찰이 막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통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이제 뭐 혼빈간도 없고 간통죄도 사라지고 나니까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았던 형사처벌이 뭐죠? 주거침입. 그렇죠. 주거침입. 근데 그거 어떻게 됐죠? 주거침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무죄 상황이 돼버린 거지. 제가 미혼이기는 하지만 기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자막으로 강조해주세요. 그래도 박 변호사 미혼이라고. 제 와이프 크리스티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티나 말고 제가 엘리자베스랑 바람을 폈어요. 크리스티나랑 신혼집이 저쪽 뭐 어디 있다고 뭐 서초동 모초 아파트에 있는데 엘리자베스를 크리스티나가 이제 백화점 쇼핑을 간 사이에 엘리자베스를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성관계를 했어요. 그러면은 크리스티나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가 나의 신혼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허락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주거침입이다. 원래 그래서 유죄 판결의 취지였었죠.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 이제 판례가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없게 바뀌었어요. 바람을 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렇네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이제 웬만한 거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거의 민사 책임밖에 없단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피면은 상간남 상간녀로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제가 뭐 미혼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미혼으로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그래가지고 소개팅 어플을 했어. 거기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애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랑 이제 사귀기로 했는데 엘리자베스 보니까 반포 사는 29세 여자 미혼입니다. 이렇게 프로필을 써놓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너무 예쁘고 이제 뭐 성격도 잘 맞고 좋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사귀었어요. 차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딱 날라왔어. 뭐지? 받아보니까 나보고 상간남이래. 엘리자베스가 알고 보니까 기혼이었어요. 유부녀였던 거죠. 근데 계속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절대 몰랐어요. 엘리자베스가 그 유부녀라는 사실을. 그러면은 저에 대한 상간남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몰랐으면 기각되죠. 그렇죠. 몰랐으면은 이제 기각되죠. 근데 그러면은 기각된 건 좋아. 근데 엘리자베스가 너무 괘씸해. 1년 동안 엘리자베스 얼마나 결혼까지 생각했어. 정신적인 충격이 어마무시할 거잖아요, 진짜. 그러면 엘리자베스한테 내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내가 안 줘도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엘리자베스가 아주 나쁜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하지. 그쵸.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그 판례가 나와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팅 어플에서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남성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한 1년 좀 넘게. 근데 남자가 유부남인 거를 속이고 총각인 줄 알고 교제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 쪽에서 유부남 쪽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니까 판결이 나와서 위자료를 줘라. 위자료도 꽤 세게 나왔거든요. 3천 나왔어. 오, 되게 세다. 보통 상간남 상간녀 해도 뭐 1,500, 2,000 뭐 이 정도. 맞아요. 3천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근데 어떻게 속였을까? 그 속이가 쉽지는 않은데 결혼 생활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직업을 대학병원 레지던트라고 하면은 속이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병원 일을 한다고? 갑자기 연락 끊겼어. 그럼 미안, 갑자기 그 CPR이 떠가지고 갔다 왔어. 그런 식으로? 미안, 내가 진료 시간 중에는 카톡을 못해. 핑계대기 아주 좋죠. 그럼 이런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전부 다 박변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저한테 오시면 이제 죄다 그냥 위자료 청구해가지고. 특히 의사분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의사들의 생태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게 굴한지 아닌지 제가 판명을 해드릴게요.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의 판결을 보면은 이제 뭐 혼인빙자 간음죄가 사라진 건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랑 교제를 할지 이 사람이랑 성관계를 할지 내 스스로 진실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 사람이 미혼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랑 교제하고 성관계를 한 거지 피혼인 거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자료를 인정을 했었죠. 이게 근데 조금 변질돼서 안 좋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부남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합의하에 지냈는데 교제를 했는데 관계가 끝나서 중간에 안 갚음을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유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상대방은 내가 유부란 거 알고도 이렇게 진행한 것이다 그러면 아마 인정은 안 되겠죠. 야, 근데 그걸 또 내가 입증해야 되잖아 또. 유부라는 거를. 근데 뭐 평소 카톡 내용에 보면은 오빠 왜 연락이 안 돼? 아 미안 와이프가 잠깐 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도 그 유부남 쪽에서 그 여자가 내가 유부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판사는 단호하게 알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처음부터 속였던 건 맞지 않냐 하면서 위자료 다 인정했죠. 바람을 알면서도 피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상태로 이제 뭐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비율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비율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을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민사 쪽에서 그 위자료 액수를 점점 증액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위자료 돈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내 배우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나랑 이제 사귀는 상대방한테 뭐 기혼 여부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그 배우자를 속이지 않고 그 아름다운 그 이성 관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바람감별사 박변하게 오세요. 특히 그 의사라고 하면서 연락이 안 된다면 연락 주세요. 변호사라고 하면서 연락 주셔서 제가 감별해 드립니다. 바람감별사. 결혼은 못하고 계속 감별만 하다 끝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